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선거 기질 다가오면은 또 이런 달리 평가하는 부분도 뭐 있으려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제 최대의 소망이고, 그런 일이라면 우리 경주시가 30년,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 사항들을 제가 해결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네, 다음은 지리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정책적...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시네요. 뭐 공천을 자신하느냐고 후보한테 물으면 그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금방진 얘기죠, 그죠? 어떤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따름이고요. 또 시민들 또 우리 당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요, 정치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선출직이니까 투표로 당선되니까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저한테 자꾸 그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그 개념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좋은 뜻에서 스킨십을 많이 강화하라, 우리 시민들하고. 두 번째로는 뭐 적당히 좀 타협하고 들어주고 그래, 안고 가라,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고,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을 해왔어요.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선거 기질 다가오면은 또 이런 달리 평가하는 부분도 뭐 있으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죠. 소통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제 불찰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민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심지어 시장이 누리는 최대 프리미엄이 업무력 순시하면서 연초에 업적 성과 설명하고 건의상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3년째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내 언론인들하고 밥 먹는 것도 거의 못했잖아요. 아마 언론 개별적으로는 3년 동안 만에 나하고 밥도 한 걸 안 먹고 둘만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좀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시민들도 그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왜 나한테 뭐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어떤 때 살갑게 부탁도 좀 하고, 뭐 이래 좀 했으면 좋은데 그거 좀 놓치지 않았냐. 뭐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이런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시민들이 좀 인정을 하고, 또 이러한 성과들이 더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선거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고 우리 아쉬웠다기보다는 가장 어려웠던 게 역시 코로나죠. 저희들 이제 관광도시라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 여러 가지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저들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뭐 다른 시보다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그 불만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또 시장한테 쏠리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제 최대의 소망이고, 보람된 일이라면 우리 경주시가 30년,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 사항들을 제가 해결 또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북 희망농원 문제라든가, 또 성건동, 중부동, 구정동 일대의 고도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라든가, 또 현곡의 제2황금대교를 넣는 일이라든가, 또 송곡리의 경마장 부지를 확보한 일이라든가, 또
상당히 난개발이 오래됐던 소위 황성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언된 일이고, 또 가시적으로는 만년 꼴찌인 청렴도를 어느 정도 중간 수준까지 올려놔서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언론인들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주 역사를 비롯한 우리 경주의 17개 역, 또 동해 남부선과 중부선의 80.4km 되는 철로, 이게 지금 폐철로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가 하는 것이 우리 경주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폐철도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수차례 용역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한 18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우리 그 경주 역사를 비롯한 7개 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문화재 발굴 문제라든가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어요. 시민들은 당장 뭐 이렇게 바뀔 것 같지만은 그래 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이에 그러면 이 역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도심 상권이 쇠퇴되는 걸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투트랙으로 장기 개발 계획에서 도심의 새로운 뉴타운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단기적으로는 그 경주 역사를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처럼, 서울구 역사처럼 갤러리, 전시관 또는 박물관, 식당 이런 식으로 꾸미고, 광장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플리마켓, 그다음에 문화예술 공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이 거기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와 이벤트를 자꾸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도 좀 정비를 하고요. 우리 뭐 주차장 문제도 거기 또 뒤에 좀 많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좀 확보를 해서 도심 상권이 경주역 이전으로 해서 쇠퇴되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신규 아파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산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 돈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서 이곳저곳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신청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우리 신경주 역세권에 이제 택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에 한 5,600세대가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내 곳곳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분들, 또 외동 모하지구 이런 쪽에는 사실은 그 울산 북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신규로 건설됐을 때에 혹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혹은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우려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경주는 인구는 1년에 한 1,400명씩 주는데 가구 수는 1,904세대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지역하고 또 달리 특별한 수요가 경주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해영에서 신경주 역세권의 아파트를 하나 100%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55%가 외지인이고 45%가 우리 경주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55% 이게 3년 동안 분양권이 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아파트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앞으로 그 아파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경주는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사업 신청해놓고 제방에 인사차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소위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하는 외지인의 수요. 두 번째로는 울산 북구 포항에서 출퇴근하는 직주가 분리된 그런 근로자들이 한 7, 8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입주를 하게 하면은 자기들은 분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신경주 역세권 아파트가 훨씬 싸잖아요. 북구보다는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거기에 집을 사놓고 외동공단에 출퇴근하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 5,000세대가 들어서면 지금 제일 경제 취약한 부분이 애들 교육하는 학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옮기기를 의뢰하는데 한 5,000여 세대가 들어서면 다 자연스럽게 거기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아파트가 이제 분양되는 그런 속도들을 이제 좀 봐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조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용광공단에 광진상공에서 아파트를 하나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니까 또 옆에도 짓겠다 이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용광공단은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공단 목적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제한을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을 그 지구를 제정해서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 지정해서 길도 넓히고 여러 가지 공원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든 다음에 아파트 신청을 받자. 이렇게 해서 그 지구는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수요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관광객이 다시 운영 수준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특별히 타임즈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라든가 또 로니 플래닛 같은 이런 세계적인 매거진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경주를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가장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선정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과거처럼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위 수학여행이라든가 신혼여행에 와서 고적지 돌아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그래서 보문단지 숙박단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주 정적인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연인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와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플랜 하에 아주 합리적인 관광 소비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것의 플랫폼이 되는 게 바로 SNS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관광 정보를 안내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소위 예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관광 정보를 넣는 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거, 관광 맛집을 소개받는 거, 이 전부를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편리하게,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작년에 아쉽게도 우리가 수원하고 경협에서 졌어요. 두 개가 올라갔는데 수원하고 경주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부족해서 졌습니다. 졌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언론인들이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추진했다가 또 실패하는 사업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한 번만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른 시도도 시군도 사수, 오수 해가지고 겨우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떨어졌지만은 적어도 한 번 도전해가지고 2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또 다시 응모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그동안 지적됐던 보완사항들 부족함을 보완해가지고 한번 도전해서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적어도 스마트 관광의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우리 경주가 사실은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드렸어요.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우리 경주시는 2,200억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 전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더 주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경주페이 같은 것도 1,700억 규모로 했는데 대구에서 오신 언론들 계시겠지만은 대구의 규모와 우리 경주페이 규모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구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10배 정도 경주페이 많이 발행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빠듯하지만은 빠듯한 예산 규모 속에서도 올해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될 겁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병행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다면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취재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이 관리기본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것을 의회와 도움시민대책위원회에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적절한 성명서 발표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고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정부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가 각 기관에 써야 될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도록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각 관련 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 행정기관과는 달리 시민단체나 의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독자적으로 의장이 혼자서 판단해서 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혼자서 판단해서 그렇게 성명서 발표 못하잖아요. 자기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문안을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처럼 보이기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입법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는 운전 5개 지자체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소위 관리 기본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입장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뒤늦었지만은 관리 기본 계획이 마련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한 관리 기본 계획보다 훨씬 후퇴한 거예요. 당시에 소위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했는데 논의의 결과가 결국은 5년 전에 발표한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시간적으로는 때문에 5년 내지 7년 이상 소위 대처가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관리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만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이 관리기본계획은 전국의 원전에 대한 그 일반적인 계획이잖아요. 경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경주는 지난 1990년부터 사용용 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와 맥스터 7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인정을 하고 그 다음 후속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에 20년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2043년이죠. 37년 내에 연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도록 2060년. 저는 이 과정이 기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임시 저장 시설이 준연구적인 시설로 변질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정부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알다시피 2016년도에 그 이범 장관인가요? 그분 오셔가지고 2016년까지 경주시에 있는 사용행렬료 여기저기로 다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용행렬료에 대한 뭐 보상을 하나도 제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되고 해서 이걸 지역 자원시설세 내지는 소위 인출을 독려하는 강제적인 보험이랄까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도 받고 또 그 사용행렬료가 빨리 우리 경주 지역에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중간 연구 저장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해달라고 강력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아주 미온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서 시장을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안전부는 찬성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부터 반대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 관리 정책, 특별히 사용료 행렬료에 대한 관리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실돼야 돼요. 그런 이중적이고 애매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기본 계획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성하고 수용하되 이것이 빨리빨리 촉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보완되어줘야 제대로 된 관리 기본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황리단길이 지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변화했고 경기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죠.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당시에 황리단을 가보면 소위 대나무 뽑은 점집이 누가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100만 7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핫플레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시내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 중심상권 활성화와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시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금관청 전시관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어요. 천마청 전시관과 비슷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천마청 보러 갔다가 금관청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대농원이 정문이 하나예요. 그죠? 들어가는 입구. 제가 대농원을 무료 개방할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러 군데도 낼 생각이에요. 황리단께 오신 분들이 이 문 저 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러 공원에 들어왔다가 꼭 보시고 싶은 분은 천마청 입구에 저희들이 매표소를 하나 만들거든요. 거기에 입장권 사가지고 들어가서 보고 그거 보기 싫은 분은 그냥 거기서 놀다가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길 건너 우리 중심상가 있는 쪽에 그쪽으로 좀 넘어오시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중심상가 쪽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벤트도 자주 해야 될 테고. 그래서 그 중심상권 르네상스 우리는 80억 받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선 걷기 좋은 길 좀 만들고 간판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뭐 국제 음식 특화거리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지금은 이
그 중심상가의 업종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상가 우리 회장들하고도 뭐 야차리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한 거리는 좀 특화를 시켜서 뭔가 좀 매력 있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심 상가권을 새로운 관광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과제고, 또 불국사 숙박단지 일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야간 조명시설도 이쁘게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젊은이들이 그 분리단길이라 해서 거기에 상금들을 내고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보문 관광단지에 관련해서는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다양스럽게 지금 여러 그 시설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루지,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루지 가운데 장사가 제일 잘 된다고 합니다. 이 한겨울에도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온다니까, 자기들은 봄 되고 날씨 따뜻해지면 뭐 대박이 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밖에 우리 문화관광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보문관광단지를 가로지르는 짚라인, 이것도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주시에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게 케이블카, 소위 동대봉 산까지 이게 보문호수 옆으로 세서 위에 무슨 호수입니까? 덕동댐을 가로질러 가는 이런 우리나라 최장의 케이블카 건설 계획도 지금 뭐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미디어 아트, 뭐 제주도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능가하는 미디어 파샤드를 이용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은 우리 문화엑스포 공원도 상당히 많이 변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문관광단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수상 테마 공원도 만들고 있고, 보문대에 가면 무대도 지금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뭐 3배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당장 가시는 효과가 없지만은 한 2, 3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경주 관광의 인프라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단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이 있어요. 우리 경주가 산단을 너무 많이 유치했어요. 30개나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뭐 잘 되는 데 있지만은 지정만 받고 입주업체를 유치를 못해서 엉망인, 아직 빈 공간도 있고, 또 산단 주변에 체계적으로 소위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개별제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외동공단 같은 데 가면은 그 산단에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산단 들어가면 비용이 비싸잖아요. 굳이 분양받는데. 그러니까 뭐 아름아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저 농로 옆에 대형 차량도 안 들어가는데 상하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데다가 개별 공장들을 많이 지어놔서 아주 도시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산단 대개조 사업을 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전부 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 다른 데로는 기업 예산, 관련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 한 80억대 했는데 지금은 한 400억 가량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통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히고 뭐 CCTV도 달아주고, 기업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 적극 현장 대응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해결해서 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우리 부시장께서 산단 대개조사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진 부시장입니다. 산단 대개조사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주시 산단이 난개발됐다는 부분하고 2000여개가 되는 조소제조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근에 저희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영천, 저하고 비슷한 규모 영천, 저하고 비슷한 규모 있는 영산, 그 다음에 실제 중소기업 수는 저희들 절반이 안 되는 포항만 하더라도 국가산단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R&D 특구, 이런 기본틀을 짜는 제도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여 개 가까운 개별 산단
산다라기보다는 개별 개발 인허가 관리만 하고 전체적인 그 대규모 국가 시책 사업이나 기업 지원 시스템이 이제 세팅 안 한 상태에서 소위 난개발된 상황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자동차 성형가공센터하고 소재 리사이클링 센터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해서 이제 초기 단계, 착공 단계, 진행 단계에 있는 것이고, 질문하신 그 산업단지 난개발된 이거에 대한 기본 인프라 내지 환경정비들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지금 현 정부의 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1조 단위로 육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이제 국가 산단이 있는 사업이 집중되게 돼서 구조적으로 이제 포항에 1차 품위는 선정이 됐고 저도 도의했을 때 소관했던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에 이제 포항 중심으로 가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경기치를 포함시켰고, 지난해 사업 단계를 거쳐서 가정상 1차 5천억 규모로 외동 산담과 전북 산단이 되는 전체 인프라 수요나 이 난개발 경비에 있는 사업 수요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비에서 협의 과정 거쳐서 5천억을 요구를 했고, 내부 행정적인 과정에서는 최소 한 3천억 정도 규모 사업화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난개발로 방치되어왔던 이 외동 산단 중심의 그 인프라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행정적으로 1차 심사 단계에서 한 1,200억 정도가 1차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3천억 정도 규모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 목소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 3단계 보충 협의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 3천억 정도 규모 사업으로 당국가 사업화 되면은 뭐 인프라 부분 그 난개발 시설들을 인프라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그쯤 시점 되면 성형가공센터나 리사이클링 센터도 가동이 시작이 되고 하게 되면 기존의 그런 정비들이 좀 세팅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시장님 경제도시 표방하는 부분은 저한테도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역사 문화 관광도시라고 해서 그것이 일본인 거 절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제나 기업을 방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사업 선정되는 과정은 향후에 한 2, 3년 소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뭐 판단 대개조 사업과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이제 소재부품 특화 산업단지 이렇게 3개 사업이 지금 시정수 사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조금 하나만 더 강조씀을 드리면, 아까 시장님께서 투자 유치 사업을 1조 5천억이 넘는 저희들이 최대 사업을 했는데, 양적인 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미와 포항을 앞지른 규모입니다. 저희가 선정되는 규모에서 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이 상황에서 경제 국가 산단을 가지고 있는 포항이나 구미보다도 투자 유치를 앞질렀다는 것은 다시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동 금단 산단까지 전체 수요가 풀로 된 상태입니다. 잔여 부지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산단 대개조하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소재부품 특화단지 사업을 빨리 과시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추가 유치할 수 있는 그 부지 여력조차도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시안이 지침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주가 새로운 미래 경영을 하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때로는 따가운 실책과 비판, 또 칭찬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핵심 사업들이 앞으로도 완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께서 시민과의 가교 관리에서 여론을 좋은 여론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때로는 좋은 정책 제안을 통해서 저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도 해주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 도약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겠다, 열심히 더 뛰겠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좋은 꿈 꾸시고 소원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